제가 지난 주말에 동대문 일요시장에 다녀왔거든요. 저도 거기 처음 가는데 진짜 다양한 물건들을 팔더라고요. 그 중에 천도 팔고 뭐 단추나 고무줄 같은 의류 부자재 파는 노점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구경하다 보니까 또 한쪽에 이렇게 큰 봉투에 실 이것저것 담아서도 판매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봉투 구경하다 보니까 좀 특이할 만한 실이 있어서 사왔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두 개를 사왔어요. 좀 적게 감긴 건 진 회색이고요. 이렇게 큰 콘사는 진 갈색입니다. 이 실 이렇게 만져봤을 때는 부드러워서 샀는데 입어서 느낌은 떠봐야 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실 얼마 줬냐면 이렇게 콘사 두 개를 1,000원에 샀습니다. 사실 작년에 사둔 실도 다 못 떠서 떠야 될 실이 많은데 이 두 개 1,000원인데 어떻게 안 사겠어요. 그래서 사왔습니다. 이번에는 이 중에 이 갈색 실을 사용해서 뜨개를 해보려고 해요. 지금 못 뜰지는 고민이어서 우선 게이지부터 내보려고 합니다. 저 이번에 뜰 도안 결정했어요. 뿌띠니트의 엘리자베스 블라우스 떠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직 카라가 있는 디자인을 떠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떠보려고 합니다. 이 도안에 한국어도 지원하고 있어서 편하게 뜰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걱정되는 부분이 난이도인데요. 난이도가 별 5개에 5개입니다. 난이도가 꽤 높아서 좀 고민하긴 했는데 그래도 한번 시작해 볼게요. 원작에서는 4mm 바늘을 사용하는데 저는 이 3.5mm로 뜬 편물이 마음에 들어서 3.5mm 바늘을 메인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원작의 코수가 23코가 나왔고 저는 27코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원작의 코수대로 뜨면 옷이 더 작게 나오기 때문에 더 큰 사이즈를 선택해서 뜨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L 사이즈로 뜨려고 하는데요. 이거 어떻게 계산한 거냐면 제 게이지 코수인 27을 원작의 게이지 코수인 23으로 나눴어요. 그럼 1.17이 나오고 이게 옷이 줄어드는 비율입니다. L 사이즈의 가슴둘레가 106인데요. 그러면 106을 1.17로 나누면 90점 몇이 나옵니다. 그럼 완성 후의 가슴둘레가 약 90cm 정도가 나온다는 소리라고 챗 GPT가 알려줬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계산대로 나오는지 제가 한번 떠보겠습니다. 이제 캐스트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보여드린 그 갈색 실 3겹으로 뜰 거예요. 엘리자베스 블라우스는 주디스 매직 캐스트온으로 시작하는데요. 시작 코수가 많기 때문에 바늘 2개를 사용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메인 바늘로 사용할 3.5mm 바늘 2개를 준비했습니다. 꼬리실을 어느 정도 남겨야 될지 몰라서 한 여유있게 1m 정도 꼬리실 잡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 아까 꼬리실을 너무 적게 잡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유있게 한 2m 정도 꼬리실 남기고 다시 캐스트온 해볼게요. 주디스 매직 캐스트온으로 뜰 때 이 한쪽 면에서 다른 쪽으로 이어지는 이 접히는 부분이 깔끔하게 나오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이 정도면 깔끔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 이어주는 부분 뜰 때 이렇게 바늘 껴둔 채로 이런 식으로 떠보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바늘 빼고 떠보기도 했는데
큰 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공간이 더 확보되게 이렇게 반을 빼고 떠주고 있습니다. 좀 당겨서 첫 코 떠주고요. 계속 이어서 그냥 편하게 떠주고 있어요. 이렇게 카라 부분까지 다 떴습니다. 이렇게 단이 많아지면 이 한 바퀴가 어디서 끝나는지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때는 이 꼬리실이 왼쪽에 있을 때까지 떠주시면 됩니다. 두 개의 바늘에 걸려있던 코드를 하나로 합쳐줬습니다. 저는 콘사를 사용하는 거라 아마 단수축이 있을 것 같아서 도안보다 1cm 정도 더 떴어요. 어깨에 걸치면 이런 느낌입니다. 근데 카라가 이렇게 좀 내려와야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저는 바늘 호스를 줄여서 그런지 좀 짧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선 도안대로 계속 떠보겠습니다. 나중에 안 되면 여기 이렇게 쭉쭉 눌릴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뜨려고 합니다. 이렇게 경사뜨기까지 끝냈고요. 지금까지는 다행히 큰 실수 없이 잘 뜨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판 엣지 전까지 요코 늘림을 끝냈습니다. 이런 형태로 떠지고 있어요. 지금 바늘에 코들이 너무 많이 걸려 있어서 좀 어색하긴 한데요. 여기서 카라 다음에 요크를 늘려준 부분, 이 부분이 바로 목파임의 깊이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 도안이 목파임이 깊다는 의견이 많기도 하고 저는 안에 티셔츠 입지 않고 단독으로도 입고 싶기 때문에 이 목파임을 좀 짧게 뜨려고 했거든요. 근데 제 게이지가 38단으로 도안보다 훨씬 작아서 도안대로 떴는데도 알아서 짧게 잘 나오더라고요. 저는 한 13cm 정도 나왔어요. 앞판 엣지 뜰 준비를 끝냈습니다. 이제 이렇게 더블 니팅으로 앞판 엣지를 떠줄 거예요. 앞판 엣지를 뜰 때 원래 메인 바늘보다 1.5호를 줄여야 되는데요. 제가 산 이 막바늘은 2.5mm부터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2.5mm로 뜨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쪽 앞판 엣지 부분을 더블 니팅으로 다 떠왔어요. 더블 니팅 뜰 때 이쪽 면을 깔끔하게 뜨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초반에 뜬 거 보면 이런 식으로 울퉁불퉁하게 떠진 곳이 좀 있어요. 그래도 뜨면서는 좀 익숙해졌는지 점점 가지런하게 나오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세탁하고 건조할 때 조금 더 신경 써서 블로킹 해주려고 합니다. 이제 왼쪽 앞판 엣지 부분을 작업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의 도안 설명이 처음엔 좀 헷갈리더라고요. 우리가 코를 주울 땐 보통 이런 식으로 짧게 꼬리실을 남기고 코를 줍게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짧게 꼬리실 남기고 보통 이런 식으로 코를 줍는 게 일반적인데 꼬리실로 코를 줄 때는 약간 다릅니다. 먼저 꼬리실을 평소보다 길게 빼고 이 실 끝에서부터 코를 줍기 시작하는 게 아니고 중간부터 실 끝을 향해 코를 주어줍니다. 그러면 길게 빼둔 이 실이 코를 줍는 데 쓰이게 돼요. 길게 빼둔 꼬리실의 중간 지점을 잡고 코를 주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왼손에 걸리는 실은 이 긴 꼬리실이 될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런 식으로 평소에 코 줍듯이 주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코를 줍게 되면 왼쪽에 꼬리실이 남게 됩니다. 스와치에서 보여드린 방법대로 코를 주어왔습니다.
저는 이 꼬리실을 처음에는 50cm 정도로 했다가 실이 좀 부족해서 나중에는 80cm 정도로 여유있게 잡고 쿨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왼쪽 앞판 엣지 뜰 준비를 끝냈고요. 왼쪽 앞판도 더블 니팅으로 떠주고 올게요. 이렇게 반대편 엣지도 끝냈어요. 평면이던 편물을 이렇게 원통으로 이어줬습니다. 지금 이런 모습이에요.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은 끝난 것 같아요. 여기까지 떠보니까 이 도안 난이도 별 5개 맞습니다. 저 카라 뜰 때 좀 작아 보인다고 걱정했었는데 막상 이렇게 뜨고 나니까 적당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제 게이지가 도안과 차이가 있다 보니까 아마 이 길이도 도안보다 훨씬 짧게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소매도 지금 너무 좁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매를 더 늘려주려고 합니다. 요크 늘림을 끝냈습니다. 저는 자주 입는 니트의 요크와 비슷한 길이가 될 때까지 소매와 몸통을 모두 늘렸어요. 드디어 이렇게 소매 분리까지 끝냈습니다. 이제 편하게 몸통만 떠내려가면 돼요. 몸통을 떠왔습니다. 제가 자주 입는 바지의 버튼을 가릴 정도까지 떴고요. 이제부터 고무단을 시작하려고요. 저는 콘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단수축이 있을 걸 감안해서 원래 뜨려고 했던 길이보다 한 1cm 정도 더 떠줬습니다. 제가 메인 바늘은 3.5mm를 사용해서 고무단은 3mm로 떠주려고 합니다. 저는 마인드풀 세트에 들어있는 회전식 케이블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뜰 때만 편한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연장 케이블을 사용할 때도 되게 편한 것 같아요. 만약 회전식 케이블이 아니면 이 전체를 이렇게 돌려가면서 써야 되는데 회전식 케이블은 이 회전되는 부분만 이렇게 돌리면 되니까 아주 편한 것 같습니다. 이번 고무단도 제가 항상 하듯이 겉뜨기만 꼬아뜨기로 떠주고 있습니다. 꼬아뜨기를 하면 확실히 고무단이 가지런하고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안뜨기까지 꼬아뜨기를 해주는 건 너무 힘들어서 저는 겉뜨기만 꼬아뜨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무단을 다 떠왔습니다. 바늘이 얇아서 그런지 고무단이 아주 가지런하게 잘 나왔어요. 고무단도 단수축이 있을 걸 감안해서 조금 더 길게 떠줬고요. 저는 7cm 정도 떠줬습니다. 이번에도 돗바늘로 마무리하는 거라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어제 이렇게 돗바늘 마무리까지 하고 한번 입어봤는데요.
제가 몸통 뜰 때 나름 길게 뜬다고 생각하고 떴는데 입어보니까 긴 거 같지는 않아서 좀 걱정입니다. 지금 이 길이가 딱 좋긴 한데 세탁하고 나면 단수축으로 이렇게 많이 올라갈까봐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뜨게 할 때 너무 실측만 믿지 말고 자주 입어보면서 떠야 되는데 막상 뜰 때는 연장 케이블을 매번 연결해서 입어봐야 되니까 좀 귀찮아서 그냥 떴더니 길이가 아쉽습니다. 그래서 세탁하고 블로킹 할 때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소매뜰 준비를 끝냈습니다. 제가 게이지가 다르다 보니까 도안보다 소매 코수가 훨씬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소매는 도안대로 뜰 수가 없고 저는 8단마다 줄여주면서 떠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고무단 시작 전까지 떠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소매줄임을 정말 많이 했어요. 이렇게 많은 소매줄임을 한 건 처음인데 그래도 소매통이나 이 길이가 제가 계산한 대로 나와서 아주 다행입니다. 길이는 여기까지 뜨고 이제 고무단을 뜨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웬만하면 이 쇼팁으로 소매 고무단까지 무리 없이 뜰 수 있는 편이었는데 이번에는 이 소매통이 좀 좁게 마무리돼서 그런지 쇼팁만으로 고무단을 뜨기 너무 어려워서 긴 케이블 연결해서 매직 루프 방법으로 뜨고 있었는데요. 이쪽 연결되는 부분은 깔끔하게 잘 떠졌는데 이쪽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옆에 부분이랑 비교하면 간격이 다른 게 너무 티가 많이 나서 지금 풀고 다시 떠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매직 루프 방법이 너무 어려워서 장갑 바늘을 사올까 생각 중입니다. 동대문 가서 이렇게 장갑 바늘 사왔고요. 지금까지 뜬 거 너무 아깝지만 풀고 다시 떠보겠습니다. 코드를 장갑 바늘에 옮겨왔습니다. 이제 다시 떠볼게요. 제가 장갑 바늘을 사용하는 거 처음이라 좀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드디어 고무단 마무리까지 끝냈습니다. 쇼팁 사용했을 때랑은 다르게 다행히 고무단의 간격이 자연스럽게 잘 나왔어요. 저는 이렇게 손에 바늘 덮을 정도로 소매를 좀 길게 떠준 편입니다. 그리고 이 손목 부분이 나름 짱짱한 편이라 걷어 입어도 이렇게 잘 고정이 되더라고요. 소매가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요. 저는 늦어도 한 3일 정도면 끝나겠지 싶었는데 5일은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반대편은 좀 일찍 끝나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반대편 소매만 완성하면 끝나니까 여기도 바로 시작해 볼게요.
엘리자베스 블라우스는 탑다운 도안이고 이렇게 V넥에 카라가 있는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카라의 앞면과 뒷면에서 모두 겉뜨기를 한 면이 보이기 때문에 깔끔하고 레글런 느낌이라 제 어깨에 맞게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디자인입니다. 저는 평소에 무난한 스타일을 즐겨 입기 때문에 데일리 아이템으로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뿌띠니트의 도안은 이번이 5번째인데 역시나 핏이 마음에 듭니다. 이제 난이도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별이 5개인 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못 들 정도는 절대 아니고요. 기본적인 디자인의 옷을 떠보신 분이라면 도전하시길 추천합니다. 다 뜨고 나면 내가 이런 디테일의 옷을 떴다니 라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카라라 이 엣지 부분을 뜨는 초반에 어려운 부분이 몰려 있어서 그렇지 나중에는 어려운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웬만하면 게이지를 맞추세요.